오래전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는 작은 빨간 모자라는 별명을 가진 소녀가 살았어요. 그녀는 항상 빨간 모자를 쓰고 다녀서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그녀는 활기차고 호기심이 많은 소녀로서 마을 주변 숲에서 모험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작은 빨간 모자에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숲속에 사는 할머니께 안부를 전해드리고 바구니에 음식을 담아드리고 오렴. 하지만 숲길을 벗어나지 말고 늑대를 조심하렴. 이른 아침 작은 빨간 모자는 밝은 햇살과 함께 숲길을 따라 걸으며 출발했습니다. 숲은 상큼한 공기와 새들의 노래로 가득 찼고 그녀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걸음마다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심코 깊은 숲속으로 빠져들게 되었고 어느새 낯선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회색 털을 가진 커다란 늑대가 길을 막았습니다. 늑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작은 빨간 모자. 그렇게 서두르지 말고 어디 가는 길인지 얘기해 주겠니? 작은 빨간 모자는 조금 망설였지만 올바르게 대답하기로 결심하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는 길이에요. 할머니께 드릴 음식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늑대는 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너보다 더 빠른 지름길을 알고 있단다. 그리로 가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을 거야. 늑대의 말을 들은 작은 빨간 모자는 순간적으로 흔들렸지만 어머니의 경고가 떠올라 처음 계획한 길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알려주신 길로 갈게요. 그러고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늑대는 작은 빨간 모자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속으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늑대는 더 빠른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보다 먼저 할머니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로 변장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곧 작은 빨간 모자가 할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는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할머니, 왜 귀가 그렇게 크세요? 라고 작은 빨간 모자가 물었습니다. 늑대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대답했습니다. 너를 더 잘 듣기 위해서지, 애야. 그러면 왜 눈이 그렇게 커요? 하고 작은 빨간 모자가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너를 더 잘 보기 위해서란다. 이번에도 늑대는 할머니의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빨간 모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입이 커요? 늑대는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웃으며 본래의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너를 더 잘 먹기 위해서지. 그러고는 늑대가 작은 빨간 모자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냥꾼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상황을 신속히 파악했습니다. 사냥꾼은 늑대를 물리쳐 그 상황을 해결했고 덕분에 작은 빨간 모자와 할머니는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빨간 모자는 그날의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부모님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그 후 작은 빨간 모자와 마을 사람들은 서로 더 끈끈한 신뢰를 쌓으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 프랑스 전역에 퍼지며 아이들에게 경각심과 교훈을 주는 이야기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랑블레몽에는 매력적인 숲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숲에는 아이들이 꼭 가고 싶어하는 전설의 장소가 있었는데 바로 마법 거울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마법 거울은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으며 이를 본 사람들은 그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살던 용감한 소년 피에르는 이 이야기에 매료되어 그곳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피에르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만의 대형 기구를 만들어 하늘을 날아다니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언젠가 마법 거울을 통해 미래의 자신이 하는 일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아침 피에르는 이른 새벽에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속은 여전히 어두웠고 새들의 낮은 울음소리와 나무 잎들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걸어서 숲의 심장부에 도착했을 때 그는 드디어 마법 거울을 발견했습니다. 거울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신비로운 광채를 뿜어냈습니다. 피에르는 숨을 고르며 거울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곧이어 거울 안에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에는 미래의 피에르가 거대한 열기구를 타고 하늘을 유유히 오르고 있었고 주위에는 그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꾸준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얻고 숲을 빠져나왔습니다. 숲을 빠져나온 피에르는 마을로 돌아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배워 결국에는 매혹적인 대형 기구를 만들었고 그것으로 지역 사회를 돕는 다양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새로운 꿈을 가진 아이들에게까지 전해져 계속해서 꿈의 동기를 북돋우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피에르의 모험은 사람들에게 꿈과 노력의 가치를 깨닫고 그 가능성을 믿으라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마법 거울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도 프랑스 마을의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피노트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피노트는 호기심이 많고 자연을 사랑했으며 그의 가장 큰 꿈은 자신만의 마법의 정원을 가꾸는 것이었습니다. 피노트의 마을은 산과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다양한 식물과 동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피노트는 마을 근처의 숲을 걸으며 희귀한 식물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서 그는 반짝이는 작은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씨앗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신비로운 빛을 발했습니다. 피노트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특별한 씨앗임을 알았고 집으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피노트는 씨앗을 정성껏 심고 매일 물을 주며 가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씨앗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씨앗에서 나온 싹은 빠르게 자라 거대한 나무가 되었고 나무는 환상적인 생태계로 변모하였습니다. 이 나무는 매일 다른 과일을 맺었고 그 과일들은 저마다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과일은 피로를 풀어주는 에너지를, 어떤 과일은 기분을 좋게 해주는 마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피노트는 매일 아침 이 나무의 과일을 하나씩 맛보며 마법의 정원을 돌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피노트를 부러워했지만 피노트는 나무의 과일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점차 마을 사람들은 피노트의 나무를 소중히 생각하게 되었고 모두가 이 마법의 나무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커다란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사람들은 걱정했지만 피노트의 마법의 나무는 폭풍에도 끄떡없었습니다. 오히려 나무가 마을을 지켜주는 바람막이가 되어 모든 집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은 피노트를 더욱 존경하며 그가 이끄는 마법의 정원을 함께 가꾸기로 결심했습니다. 피노트는 마법의 씨앗 덕분에 마을에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마법은 사랑과 나눔 속에 있다는 것을. 피노트와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도우며 그들의 정원이 매일 더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바라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노트와 마법의 씨앗 이야기는 행복과 사랑 가득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깊은 숲속에는 아름다운 샬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샬레는 단순한 집이 아니었어요. 전설에 따르면 이 샬레에는 마법의 요정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밤마다 숲을 환하게 비추며 춤을 추곤 했다 합니다. 샬레는 마을 아이들에게 공포와 호기심의 대상이었어요. 마을 어르신들은 아이들에게 샬레에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아이들의 호기심은 그래서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호기심이 많은 소년 루이는 샬레의 비밀을 꼭 알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밤 루이는 용기를 내어 샬레로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 그는 반짝이는 불빛들과 가느다란 웃음소리를 따라 숲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샬레에 다다랐을 때 루이는 매혹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작은 요정들이 샬레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주위에는 다양한 색깔의 빛들이 교차하며 마치 별들이 땅에 내려온 듯한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그 광경에 넋을 잃고 요정들의 춤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정들 중 한 명이 루이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루이. 이렇게 몰래오는 것은 장난감 바구니를 모두 뒤엎어 놓는 것처럼 위험할 수 있어. 그래도 용기가 있군. 루이는 깜짝 놀랐지만 요정의 친근한 태도에 차분히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요정은 루이에게 샬레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사랑해. 이 샬레는 우리와 인간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 우리를 발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마법이 사라져버리거든. 루이는 요정과 함께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정들은 루이에게 자신들의 세계의 신비와 마법의 비밀을 전했습니다. 루이는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이 꿈꾸던 모험을 실현하게 되었고 요정들의 존재를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루이는 샬레의 비밀을 지켰고 그 비밀은 루이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요정들이 가르쳐준 교훈을 바탕으로 항상 신비로움을 간직하였고 마을에서는 전설처럼 전해지게 되었죠. 샬레의 요정들은 여전히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밤하늘 아래서 은밀히 그들의 춤을 추며 살아갔습니다.
요정들과 함께 한밤의 경험은 루이에게 평생토록 소중한 추억으로 남게 되었답니다. 5번째 이야기 옛날에 프랑스의 작은 마을. 프로방스의 어느 높은 언덕 위에 알록달록한 꽃들이 피어나는 광활한 들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마법 같은 일이 자주 발생했다고 전해졌는데, 특히 매년 여름이 끝나갈 무렵 비밀스러운 밤 하늘 아래에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불꽃이 춤추듯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불꽃을 빛나는 밤에 작은 불꽃이라고 불렀습니다. 프로방스 마을에는 소녀 엘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호기심이 많은 어린 소녀로 작은 불꽃의 전설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매년 여름에 막바지가 다가올 때마다 엘렌은 친구들보다 더 일찍 언덕 위에 올라가 작은 불꽃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밤하늘에 작은 불꽃이 나타나지 않는 해가 이어지면서 엘렌의 호기심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엘렌은 할머니로부터 전설 속 작은 불꽃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옛날 어느 마법사가 작은 불꽃을 만들어 평화를 기원하며 마을에 선물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불꽃은 오직 가장 순수한 마음을 지닌 자에게만 보일 수 있었으며 그들에게 큰 행복과 지혜를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엘렌은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매일 순수한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돕고 자연을 아끼며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내려앉은 어느 밤 드디어 엘렌은 언덕에서 반짝이는 작은 불꽃을 발견했습니다. 그 불꽃은 마치 엘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손짓하며 엘렌 주위를 감싸 안았습니다. 엘렌은 마치 꿈을 꾸듯 그 불꽃에 빠져들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엘렌은 전보다 더 지혜롭고 친절한 사람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마을의 자랑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빛나는 밤의 작은 불꽃은 다시 아무에게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엘렌과 그녀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졌습니다. 그 후로 프로방스의 언덕에는 언제나 사랑과 평화의 기운이 넘쳤으며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하여 빛나는 밤의 작은 불꽃은 실제로 엘렌을 통해 마을 전체에 퍼져나가며 보이지 않는 행복과 지혜의 상징으로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